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물체의 운동에 관한 표현을 해주는 다이내믹과 그리고 직무를 표현을 해주는 클러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머리카락과 같은 표현을 해줄 수 있는 헤어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간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일반적인 다이내믹을 표현을 해줄 수 있는 다이내믹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다이내믹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어떤 물체를 들고 저 멀리 던졌을 때를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물체를 던졌을 때 가속력이 붙겠죠. 가속력이 붙기 때문에 물체는 점점 빠르게 날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물체의 힘이 떨어졌을 때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실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물리적 현상을 다이내믹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물체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죠? 뭐 이렇게 탄성이 있는 공과 같은 탄성이 있는 그런 물체라면 바닥에서 이렇게 통통 튈 것입니다. 그리고 벽에 물체가 부딪혔을 때 역시 탄성이 있는 공과 같은 탄성이 있는 그런 물체라면 튕겨져 나오겠죠. 자, 이와 같은 현상 역시 다이내믹을 통해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3M4D에서는 이와 같은 작업을 리지드 바디와 컬라이더를 통해서 아주 쉽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이내믹을 표현을 하는 기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브젝트 툴 그룹에서 큐브를 하나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납작하게 해주고 좀 길게 해줄까요? 자, 그리고 넓이 조금만 넓게 해줍니다. 그러면 널빤지 모양의 이와 같은 오브젝트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체 위에 떨어지는 또 다른 물체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으로 사용이 되는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보죠. 자, 그리고 이쪽으로 살짝 올려주고요. 됐나요?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이내믹을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이 지금 이 큐브 아래 위쪽으로 떨어져서 튕겨져 나가는 그런 장면 표현을 해 볼 텐데요. 자, 크기, 공의 크기, 스피어의 크기 조금만 좀 줄여보죠. 자, 50cm 정도로 줄여주고요. 됐나요? 자, 살짝 아래로 조금만 내려줍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다이내믹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어는 떨어지는 물체,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물체이기 때문에 다이내믹을 리지드 바디를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현재 강의를 하는 버전, 시네마 4D 버전은 15버전입니다. 15버전에서는 해당 즉 다이내믹이 적용이 될 오브젝트에서 우측 마우스 버튼, 자, 그러면 퀵 메뉴가 나타나죠. 자, 여기에서 시뮬레이션 태그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의 다이내믹에 관련된 그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15버전, 14버전도 아마 여기에서 사용이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자, 이전 버전에서 사용을 하는 분들은 자, 이쪽 메뉴로 한번 가보십시오. 시뮬레이트 메뉴 쪽으로 가보면 다이내믹이라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이내믹에 역시 여기에 앞서 살펴본 리지드 바디나 컬라이더와 같은 그러한 기능들이 있는데 15버전을 사용하지 않고 아주 낮은 버전을 사용하는 그런 분들은 자, 여기에 메뉴를 사용을 해 보십시오. 자, 현재는 15버전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직접 사용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우측 마우스 버튼,
됐죠? 예, 시뮬레이션 태그 쪽으로 들어가서 맨 위쪽에 한번 봅니다. 리지드 바디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리지드 바디는 실제 중력에 의해서 중력의 영향을 받는 그러한 오브젝트를 표현할 때 사용이 됩니다. 한번 적용을 해보죠. 자, 적용이 됐고요. 자, 그러면 해당 스피어 오브젝트 우측에 방금 적용한 다이내믹 태그가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을 해보면 다이내믹 태그 중에서 이제 리지드 바디 태그이기 때문에 리지드 바디에 대한 다양한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뭐 이번 강좌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다음 강좌에서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자, 해당 강좌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일단 플레이 한번 해보죠. 플레이 버튼 클릭해서 플레이 해보면 다시 시작. 다이내믹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리드 바디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특정 오브젝트에 리지드 바디를 적용을 하면 다이내믹이 적용이 됩니다. 다이내믹이 적용이 됐다는 것은 이제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떨어질 때의 모습을 보니까 아래쪽에 분명히 널빤지 모양의 큐브 오브젝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그냥 뚫고 지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이내믹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리지드 바디 요 기능 하나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리지드 바디가 적용이 된 요 오브젝트와 충돌이 되는 그런 오브젝트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현재는 큐브 오브젝트가 기본 도형이죠. 기본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뭐 실제로 다이내믹의 영향을 전혀 받고 있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큐브 오브젝트 또한 이제 다이내믹을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큐브 오브젝트는 중력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중력의 영향을 받는 오브젝트와 충돌을 하는 부딪히는 자, 이러한 역할을 하는 그런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역시 우측 마우스 버튼 시뮬레이션 태그 자, 여기에서 충돌체로 사용을 하는 컬라이더 바디를 적용을 해 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적용을 해보죠. 적용이 됐고요. 컬라이더 바디 또한 리지드 바디와 흡사한 그러한 설정 그런 기능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일단 이 상태에서 다시 처음으로 가고요. 플레이에서 확인해보죠. 자, 확인해보니까 자, 이제 물체가 리지드 바디가 적용이 된 스피어 오브젝트가 아래쪽에 있는 큐브 오브젝트를 뚫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닥에 부딪힌 것처럼 자, 이렇게 바닥에 몇 번 튕겼다가 멈추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듯 리지드 바디와 컬라이더는 다이내믹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이내믹이 적용이 된 상태에서 자, 중력에 대한 설정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디트 메뉴로 들어가서 프로젝트 세팅으로 들어가 봅니다. 중력에 대해서는 뭐 이전 강좌에서도 잠깐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자, 현재의 시네마 4D 작업 공간에 대한 다이내믹 전체의 다이내믹 설정은 이렇게 프로젝트 세팅에 다이내믹에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제너럴 탭을 보면 지금 다이내믹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그래비티, 즉 중력에 대한 설정을 주로 하게 됩니다. 자, 현재는 중력의 값이 지금 일시 100, 1000으로 되어 있죠. 1000의 힘, 다이내믹의 힘이 이제 1000 정도 된다는 것인데요.
자, 여기에서의 1000이란 수치는 실제 지구에서 발생이 되는 그 중력의 힘의 값과 이제 동일하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그래비티 즉 중력의 값을 좀 줄여볼까요? 반으로 한번 줄여봅니다. 500 정도로 줄여봅니다. 자, 그리고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 자, 떨어지는 속도가 느려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1000일 때는 자, 이와 같은 속도, 자, 그리고 500일 때는 자, 이와 같은 속도, 그죠? 자, 여기서 50으로 다시 한번 줄여봅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 자, 떨어지는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자, 이로써 그래비티의 값이 낮아질수록 중력이 약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그래비티 값을 0으로 해준다면 중력이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리지드 바디 태그가 적용이 된 요 스피어 오브젝트는 처음에 그 위치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자, 다이내믹이 적용이 됐지만 전체 중력이 0이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자, 값을 음수로 한번 해보죠. 오히려 마이너스 한 500 정도로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해보면 자, 오히려 자, 지금의 스피어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역중력 상태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그래비티의 값을 음수로 사용을 한다면 반대로 역중력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바닥에서 멀어지는 공중으로 떠다니는 뭐 그러한 장면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프레온 가스인가요? 예, 그 가스가 들어가 있는 풍선이 하늘로 날아가는 뭐 이러한 장면을 표현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겠죠. 마이너스 1000으로 설정을 해준다면 역시 역중력의 값이 높아졌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속도가 더욱 빨라지게 됩니다. 자, 역시 지금의 그래비티는 왼쪽에 있는 이 원을 통해서 상황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생기는 그러한 키 애니메이션을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 자,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1000으로 설정을 해서 원래의 그래비티 중력 값으로 되돌아옵니다. 자, 그럼 다시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장면 표현이 됐고요. 자, 시네마 4D는 이렇게 다이내믹을 적용을 한 후에 플레이를 해 놓은 상태에서 자, 또 원하는 작업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는데요. 자, 스피어에 적용이 된 리지드 바디를 선택을 해봅니다. 자, 여기에서 주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다이내믹과 이 컬리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다이내믹과 컬리전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여기 지금 아래쪽에 있는 컬리전은 이제 컬리전 항목에 설정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기능들이 있고요. 자, 위쪽에 다이내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내믹에 이네이블이 있는데요. 자, 이네이블을 끄면 다이내믹이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다이내믹을 자, 뭐 사용을 하지 않게 해서 오프로 혹은 온 혹은 고스트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일반적으로 온으로 사용을 해줘야 되겠죠. 자, 오프는 네, 다시 다이내믹의 원래 그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스위치가 꺼지는 것과 동일한 자,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자, 아래쪽에 있는 set initial state가 있는데요. 복잡한 작업일 때 다이내믹을 적용하면 다이내믹의 그 반응 속도가 느려질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자, 그랬을 때 다이내믹이 적용이 될 때에 그 모습을 특정한 그 모습을 다이내믹이 시작이 될 때 모습으로 우리가 세팅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가령 다이내믹이 자, 요 정도 떨어지고 있을 때 정지를 한 다음에 set initial state를 클릭을 하면
현재 요 모습이 자, 시작점으로 이동을 해서 플레이를 해보면 자, 애니메이션이 시작이 되는 그 모습으로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가령 여기부터 사용을 하겠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set initial state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이내믹이 시작이 되는 시작되는 모습이 이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이내믹이 진행이 될 때에 특정한 그 상태를 애니메이션이 시작되는 그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자 한다면 자, 지금의 set initial state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반대로 set initial state의 값을 완전 지우고자 한다면 clear initial state를 사용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다이내믹이 적용이 됐을 때 적용된 오브젝트를 오브젝트 위치를 이동하거나 회전을 하거나 등등의 수정 작업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제 0프레임 시작 프레임에서 변화를 주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됐죠? 자, 클리어 이니셜 스테이트를 클릭해서 앞서 설정을 해놨던 set initial state를 완전히 삭제를 해줍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아래쪽에 있는 트리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트리거는 다이내믹이 발생이 되는 상태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immediately라고 지금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이 속성은 다이내믹 즉각적으로 발생이 될 때 사용이 됩니다. 지금처럼 말이죠. 자, 그냥 처음부터 플레이를 해보면 즉시 다이내믹이 적용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그 밖에 at velocity peak가 있는데 요것은 자, 특정한 물체가 빠른 속도로 다이내믹이 적용이 된 그죠? 물체와 충돌이 되지 않더라도 자, 그 옆으로 빠르게 지나갔을 때 자, 그 속도에 의해서 다이내믹이 발생이 되는 자, 그러한 표현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 사용이 되는 물체는 모그라프는 아직 살펴보지 않았지만 모그라프의 이제 플레인 이펙터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의 앱 밸런스 피크에 대한 요 강좌는 활용 강좌에서 이렇게 파티클 오브젝트가 흩어졌다가 합쳐지면서 글자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그 예제에서 확인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 강좌 살펴보시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원 컬리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 컬리전은 다이내믹이 적용이 된 이 물체 있죠. 자, 이 물체가 역시 처음에는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자, 플레이해 보면 처음에는 작동이 되지 않고요. 자, 특정한 오브젝트와 이제 부딪혔을 때 작동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자, 큐브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었고요. 크기 좀 줄여볼까요? 자, 크기를 조금만 줄여줍니다. 자, 크기를 좀 줄여주고요. 됐습니다. 자, 지금의 오브젝트를 좀 움직여 볼까요? 움직여서 이렇게 스피어 오브젝트를 한번 툭 치는 그런 장면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 마우스 버튼 시뮬레이션 태그 역시 리드 바디 혹은 컬라이더 이 기능을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자, 여기서 리드 바디 적용을 해줍니다. 자, 리드 바디와 리드 바디가 적용된 오브젝트가 서로 부딪혔을 때 역시
실제 부딪히는 그 장면이 묘사가 되는데요. 자, 선택을 해주고요. 자,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봅니다.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커스텀 이니셜 벨로시티라고 있습니다. 다이내믹이 적용이 된 오브젝트는 항상 이렇게 낙하 운동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실제로 키프레임을 이용을 해서 뭐 X축이나 Z축에 대한 위치 값을 설정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그와 같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이내믹이 적용이 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데요. 자, 그러한 키프레임을 사용을 하지 않고도 위치에 대한 변화, 즉 움직이는 속도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 기능이 바로 이 커스텀 이니셜 벨로시티입니다. 현재 이 큐브 1번에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기 위해서 체크를 해주고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이니셜 리니어 벨로시티와 자, 그리고 이니셜 앵귤러 벨로시티 두 가지의 수치 옵션이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수치값 설정을 하면 설정된 그 축 방향에 맞게 이제 움직임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럼 X축으로 한번 해보죠. X축이 지금 요 방향이네요. 요 방향, 빨간색 축의 방향입니다. 자, X축의 값을 한 500 정도로 설정을 해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플레이 해보면 저쪽으로 날아가네요. 이쪽이 아니죠? 자, 그럼 마이너스 500으로 설정을 해서 플레이 해보면 자,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500에 해당이 되는 그 방향과 거리만큼 움직임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움직임이 생겼을 때, 자, 지금의 요 큐브 1번이 스피어를 살짝 건드리죠? 자, 플레이 다시 한번. 딱 건드리니까 그 충격에 의해서 스피어 오브젝트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해보죠. 자, 마이너스 한 700 정도. 자, 플레이를 해보면 자, 더욱 강력하게 이동 거리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더욱 강하게 치고 들어가죠. 자, 치고 들어가니까 역시 그 충격에 의해서 떨어지는데 그냥 수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아오는 오브젝트의 그 방향에 맞게 튕겨져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스피어 오브젝트에 적용이 된 트리거가 지금 온 컬리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살펴본 것처럼 온 컬리전은 특정한 오브젝트와 부딪혔을 때 발생이 되는 자, 그러한 다이내믹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기본 성질인 이미디어틀리를 적용을 해주면 플레이 자, 그냥 떨어지죠.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그냥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떨어질 때 큐브 1번과 부딪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그 속도에 의해서 그 방향으로 이렇게 밀려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트리거는 그런 역할을 할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바이 익스프레소는 이제 익스프레소에 의해서 이제 발생이 되는 자, 그런 방식인데요. 익스프레소는 좀 뭐 지금 설명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요 해당 익스프레소에 대한 그 설명을 하는 강좌에서 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자, 다시 한번 큐브 1번에 적용이 된 다이내믹 리드바디를 선택을 합니다. 다이내믹이 적용이 된 그 오브젝트의 움직임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자, 우리가 커스텀 이니셜 벨로시티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방향으로 설정을 해주는 그 방법 XYZ축에 대한 설정 해봤는데요. 당연히 뭐 X축은 파란색 X축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Y축은 초록색 Y축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설정이 되는 그런 옵션이라는 거, 그런 좌표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아래쪽에 보면 이니셜 앵귤러 벨로시티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회전이 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뭐 이러한 물체들은 뭐 회전을 하지 않겠지만 뭐 보울링공이나 일반적인 이제 공의 형태를 가진 이런 오브젝트들은 이제 회전에 대한
자, 그런 표현도 하게 됩니다. 자, 가령 회전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땐 여기에서 이제 x, y, z축 역시 원하는 좌표의 회전값을 주면 되는데요. 가령 여기서 360도 회전을 했습니다. x축입니다. x축의 방향으로. 자, 그러면 회전이 되겠죠.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갑니다. 됐죠? 자, 0으로 해주고요. 자, 이번에는 y축이죠. 이제 z축이죠. 아까 설명을 잘못했네. 여기가 이제 Y축이고 Z축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가령 뭐 1500도로 회전을 하겠다. 자, 플레이.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계속 회전이 되죠.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물리적으로 다이내믹이 적용이 된 오브젝트에 방향을 뭐 움직이는 방향을 설정하거나 회전에 대한 설정을 하고자 한다면 자, custom initial velocity 사용을 한다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자, 다시 0으로 설정을 해준다면 이제 다시 원래 상태로 움직임은 없고요. 순전히 중력에 의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장면만 표현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컬리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리전은 이제 충돌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인헤리트 태그가 있는데, 자, 인헤리트는 특정 오브젝트 하위에 뭐 또 다른 오브젝트들이 종속이 되어 있을 때 가장 상위 객체인 그 어미 오브젝트에 다이내믹이 적용이 됐을 때, 자, 지금의 인헤리트 태그를 이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가령, 자, 여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어 오브젝트. 자, 여러 개의, 스피어 오브젝트를 좀 만들어 봅니다. 자, 크기는 한 30cm 정도로 해주고요. 됐나요? 자, 30cm, 이 정도로 올려줍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만들어 놨던 좀 더 큰 스피어에 이렇게 종속을 시켜줍니다. 그럼 아래쪽으로 이동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컨트롤 키 눌러서 하나, 두 개 정도로 더 복제를 해줍니다. 자, 현재 보면 다이내믹이 지금 가장 상위 이 객체인 그 어미 스피어 오브젝트에만 이렇게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보면 자, 어떻습니까? 가장 상위 오브젝트인 이 스피어 오브젝트의 다이내믹에 의해서 종속되어 있는 세 개의 오브젝트 역시 같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축소해서 이렇게 좀 떨어뜨려 봅니다. 여기 조금 더 떨어뜨려서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그러면 자, 어미의 오브젝트, 가장 상위 객체의 이 오브젝트가 움직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냥 떨어지는 그런 표현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종속되어 있는 오브젝트에는 다이내믹이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전히 상위 객체의 그 움직임의 그 형태만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종속되어 있는 이 하위 오브젝트에도 역시 다이내믹이 고스란히 상속되기를 원한다면 어디에 있나요? 인헤리트 태그에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물론 여기 종속이 되어 있는 이 객체, 이 오브젝트에도 다이내믹을 적용을 하면 되겠지만 지금보다 훨씬 많은 그런 오브젝트가 종속되어 있을 때 일일이 적용하는 게 좀 번거롭죠. 자, 그럴 경우에 가장 위쪽에 있는 가장 상위 객체에만 다이내믹을 적용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인헤리트 태그의 속성을 모드를 자, apply tag to children으로 해주면은 종속이 되어 있는 종속되어 있다는 표현을 이제 children 자식 오브젝트라고 하죠. 자, 종속되어 있는 이 오브젝트에도 똑같이 이제 반영이 됩니다. 자, 플레이를 해보면 자, 이렇게 똑같이 반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전에는 none을 했을 때는 반응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렇지만 apply tag to children으로 해주면은 그 하위에 있는 종속되어 있는 오브젝트 역시 다이내믹 그대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다이내믹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럴 때 inherit 태그를 apply tag to children을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제 compound collision shape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복합적인 형태의 다이내믹을 구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가령 시작점으로 이동을 해주고요. 자, 현재의 다이내믹의 인헤리트가 자식들이죠. 종속되어 있는 오브젝트에 모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가장 상위 오브젝트의 다이내믹에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가령 하나의 다이내믹 태그를 컨트롤 키를 눌러서 복제를 하나 해줍니다. 복제를 해서 종속되어 있는 특정 오브젝트에도 다이내믹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inherit의 속성은 이제 none으로 원래의 값으로 해주고요.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가장 상위 계층의 오브젝트에 적용이 된 다이내믹 태그 적용해 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플레이 해보면 어떻습니까? 종속되어 있는 오브젝트에 적용된 다이내믹과는 상관없이 가장 상위 계층에 적용된 이 다이내믹에 그대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죠? 받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inherit를 none으로 해줍니다. none으로 해서 플레이를 해보면 자, 이전과는 좀 다르게 사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전과는 다르게 사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적용이 됐던 종속되어 있는 오브젝트에 적용이 된 다이내믹 태그를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근데 뚫고 지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이제 어미에 적용이 된 가장 상위에 적용이 되어 있는 이 다이내믹과 그 다음에 종속되어 있는 오브젝트에 적용된 이 두 다이내믹 간에는 충돌이 이루어지지만, 그죠? 충돌이 이루어지지만, 자, 이거 좀 바꿔볼까요? 자, 요걸 한번 바꿔봅니다. 자, 이렇게 바꿔서 확인해 보면, 다이내믹이 적용이 되지 않은 그 오브젝트는 그냥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복합적인 그 상태로 우리가 사용을 해봅니다. inherit를 compound collision shape로 바꿔봅니다. 자, 플레이 해보면 자, 어떻습니까? 가장 상위 계층에 적용된 다이내믹, 그죠? 다이내믹 하위에 종속이 되어 있는 오브젝트들도 다이내믹의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별도로 다이내믹이 적용이 된 그 오브젝트 역시 다이내믹을 개별적으로 독립적인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와 부딪혔을 때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듯 세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individual element는 현재의 요 상태, 다이내믹 상태에선 살펴볼 수 없고요. 자, 모 그래프의 모 텍스트에서 만들어진 요 객체를 다이내믹화 했을 때 사용이 되는 그 속성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활용 강좌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자, 셀프 컬리전은 당연히 충돌체의 다이내믹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뭐 충돌이 되지 않게 다이내믹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지금의 셀프 컬리전은 해제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다이내믹은 충돌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셀프 컬리전을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는 자, 충돌체로 사용이 되는 큐브에 적용이 된 컬리전 태그를 사용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겠네요. 자, 사용하는 옵션은 동일하고요. 자, 쉐이프 쪽으로 가봅니다. 쉐이프는 이제 충돌체의 모양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살펴보기 위해서 자, 오브젝트의 모양을 좀 변형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큐브 오브젝트의 모양을 좀 바꿔볼까요? 좀 바꿔봅니다. 조금 높이 해서 두께 좀 두껍게 해주고요. 자, 이와 같은 변형은 항상 시작 프레임에서만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디스플레이의 라인을 보이도록 해줍니다. 자, 그러면 라인이 이제 보이는 상태로 바뀌었고요. 자, 확대해서 자, 세그먼트를 조금만 늘려볼까요? 세 개. 자, 여기는 자, 2개. 자, 여기도 3개 정도로 해서 자, 이와 같이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편집을 하기 위해서 폴리곤 오브젝트 변환을 해줘야 되겠죠? 자, make add table 선택을 해줍니다. 됐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4분할 뷰로 설정을 해준 다음에 작업을 해봅니다. 확대, 여기도 확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엣지 툴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사각형 선택 툴. 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선택을 해주기 위해서 only select visible element를 해제를 해주고요. 자, 이 부분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좀 당겨주고요. 됐나요? 자, 그리고 자, 여기 선택을 해주고 뒤쪽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선택을 해주고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자, 여기 선택을 해주고 이렇게 넓게 해줍니다. 저 안쪽 부분을 이제 홈이 파이게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폴리곤을 선택을 해주고요. 폴리곤을 선택을 해주고 라이브 실렉션, 자, 이 부분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퍼스펙티브 뷰만 사용을 해볼까요? 자, 우측 마우스 버튼 빈 곳에서 우측 마우스 버튼 퀵 메뉴가 나타나면 여기서 익스트루드를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빈 곳에서 클릭 드래그 좌측으로 해서 자, 이렇게 홈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 정도의 홈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 정도의 홈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이제 홈이 파져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이내믹이 적용된 이 오브젝트는 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플레이 해봅니다. 자, 플레이해서 확인해 보니까 공중부양을 하는 것처럼 위에 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이제 다이내믹을 사용을 할 때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자, 오브젝트를 이제 충돌체, 뭐 컵이나 그릇 같은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오브젝트를 충돌체로 사용을 했을 때 그 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자, 몇 가지 설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홈이 파져 있는 그 오브젝트에 적용이 된 컬리전 자, 컬라이더 태그가 적용이 된 태그 선택을 해주고요.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 봅니다. 컬리전만 사용을 해보죠. 컬리전만. 자, 쉐이프는 이와 같은 모양을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오토매틱은 모양을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는데, 자, 뭐 지금으로 봐서는 자동으로 계산을 완벽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원래 모양과 이렇게 변형이 된 그 상태의 오브젝트는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식을 해주기 위해서 뭐 몇 가지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오토매틱 모드 다이내믹을 선택을 해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보면 자, 이제 그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처럼 홈이 파져 있는 그 물체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컬리전에 자, 컬라이더 태그죠. 컬라이더 태그에 컬리전 그리고
쉐이프를 오토매틱, 뭐 다이내믹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참고를 해 줘야 합니다. 자, 여기서 자, 쉐이프 가장 상위에 적용이 되어 있는 다이내믹에 다이내믹을 컬리전으로 가야 되겠네요. 자, 인헤리트를 none으로 사용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개별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여기서 자, apply tag to children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독립적으로 사용되고요. 자, 홈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컬라이더 태그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쉐이프를 한번 가봅니다. 자, 그 밖에도 자, 요 오브젝트 모양 안쪽으로 이렇게 쏙 집어넣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스타틱 메쉬인데요. 선택을 해보죠. 자, 플레이 해보면 역시 그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파여 있는 그 홈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다이내믹을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또 무빙 메쉬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무빙 메쉬를 사용을 하면은 역시 그 안으로 들어가죠. 자, 그렇지만 이제 무빙 메쉬는 지금 이제 컬라이더가 적용이 된 이 오브젝트 자체가 움직일 때 그 움직이는 그 오브젝트의 그 홈에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고자 할 때 사용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그 밖에 뭐 박스 모양으로 이루어진 오브젝트일 경우에는 박스, 뭐 그 다음에 뭐 엘립스죠. 타원형 형태로 되어 있는 뭐 그러한 오브젝트를 사용할 때 등등 뭐 실린더 모양을 사용할 때 각각의 이제 기본 도형의 모양을 충돌체로 사용을 할 때 이용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하튼 충돌체의 오브젝트의 모양에 따라서 지금의 쉐이프를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의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한 번씩은 살펴봐줘야 될 것 같고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사이즈 인크리먼트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확히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오브젝트의 표면에 부딪혔을 때 다이내믹이 발생, 즉 충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충돌되기 전에, 정확히 표면에 충돌되기 전에 그 충돌 범위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0은 정확하게 표면에 부딪혔을 때 충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가령 여기서 한 100cm 정도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표면과 100cm 되는 거리, 그 거리에 도달했을 때 충돌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설정을 해 줄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약간의 모양에 대한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브젝트는 보이지 않게 꺼주고요. 삭제를 해볼까요? 삭제를 해줍니다. 자, 여기서 플레인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널빤지 오브젝트죠. 그래서 좀 넓게 잘 만들어줍니다. 자, 다시 플레이. 다이내믹 적용이 안 됐죠? 우측 마우스 버튼 시뮬레이션 컬라이더 바디를 적용을 해주고요. 자, 플레이 해보면 정확히 그 위에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여기서 플레인에 적용이 된 컬라이더의 사이즈 인크리먼트의 값을 한 100cm로 증가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 해보면 자, 뭔가 조금 원하는 결과물이 안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전에 설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자, 큐브 오브젝트 하나 단순하게 하나 만들어 주고요.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스피어 하나 만들어줍니다. 위쪽에 떨어지는 그 장면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자, 스피어는 떨어지는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리지드 바디 적용해 주고요. 큐브는 충돌체이기 때문에 컬라이더 바디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떨어지는 장면 자, 표현이 됐고요.
간격. 자, 이제 큐브에 적용된 컬라이더 선택, 그리고 컬리전의 자, 사이즈 인크리먼트의 값을 좀 증가를 해봅니다. 50cm로 증가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떻습니까? 자, 50cm 거리에서 충돌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0이었을 때는 정확하게 저 오브젝트 표면에서 충돌이 되지만, 자, 사이즈 인크리먼트에서 설정된 특정한 값이 있다면 그 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 거리에서 충돌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사이즈 인크리먼트는 오브젝트 표면에 서 정확하게 충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거리를 두고 충돌을 하고자 할 때 사용이 되는 그러한 장면을 표현할 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맨 아래쪽에 있는 바운스와 프릭션 그리고 컬리전 노이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내믹에 의해서 충돌이 되는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가장 또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또 볼 수 있는데요. 자, 바운스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오브젝트끼리 부딪혔을 때에 탄성을 이제 탄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현재 50%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 충돌체로 사용이 되는 오브젝트 그리고 중력의 영향을 받는 이 오브젝트 두 오브젝트에 모두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가령 지금의 이 오브젝트가 탄성이 높은 그러한 오브젝트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적용된 리지드 바디 선택을 해주고요. 자, 바운스를 500% 정도로 한번 높여봅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통 튀기죠. 자, 여기서 자, 사이즈 인크리먼트는 다시 0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좀 축소를 해줍니다. 플레이 해보면 통 튕겨 나갑니다. 탄성이 높기 때문에, 즉 바운스의 값이 높기 때문에 아주 많이 튕겨져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럴 때 바운스는 튕겨져 나가는 힘에 대한 설정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5% 정도로 줄여보면은 자, 거의 튕겨져 나가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주 딱딱한 볼링공과 같은 그런 딱딱한 물질로 만들어진 그런 오브젝트였을 경우에는 자, 이렇게 튕겨져 나가지가 않죠. 예. 자, 이럴 때 바운스 사용하고요. 충돌체도 역시 이제 바운스와 프릭션은 이제 마찰력인데요. 등등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당구 대를 보면은 그 사이드에 푹신푹신한 이제 스펀지가 붙어 있습니다. 고무인가요? 여하튼 당구공을 탁 쳤을 때 그 벽면에 딱 부딪혔을 때 당구공은 딱딱하지만 튕겨져 나가죠. 자, 이럴 때 충돌체의 바운스를 설정을 해서도 우리가 원하는 장면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프릭션은 이제 마찰력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마찰력은 여기 지금 바닥으로 사용이 되는 큐브 오브젝트에서 사용을 해봅니다. 현재 30%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마찰력은 이제 미끄러지는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큐브를 선택을 해주고요. 회전을 사용을 해서 약간 경사를 지게 해봅니다. 쭉 길게 해주고요. 됐나요? 조금만 더 길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자, 이쪽으로 좀 빼줄까요? 됐습니다. 자, 플레이 해보면 자, 이렇게 경사도에 의해서 굴러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이제 마찰력을 높여봅니다. 한 500 정도로 높여보겠습니다. 자, 플레이 해보면 자, 뭐 이전과는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마찰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 모습이 상당히 이제 둔해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공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어떤 걸 사용을 해볼까요? 예, 큐브를 한번 사용을 해보죠. 큐브. 자, 위쪽으로 살짝 올려주고요. 자, 역시 자, 우측 마우스 버튼 레이즈드 바디를 적용을 해줍니다. 자, 플레이를 해봅니다. 자, 플레이를 해보면은 자, 떨어진 요 박스 큐브가 그죠? 경사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기우뚱하더니 밀려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프릭션, 좀 마찰을 줄여봅니다. 마찰을 한 5 정도로 줄여봅니다. 자, 그러면 마찰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경사에 의해서 미끄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제 프릭션입니다. 프릭션. 자, 50%라면은 또 마찰력이 조금 더 늘어났고요. 미끄러지는 게 이전부터 둔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200 정도로 설정을 해보면 거의 밀려나지 않는군요. 자, 100. 자, 100 정도로 설정하니까 밀려나다가 멈추죠. 자, 이것은 오브젝트의 이 경사도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되겠고요. 됐습니다. 다시 10으로 해서 미끄러나게 하게 해주고요.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컬리전 노이즈에 대해 살펴봅니다. 자, 컬리전은 물체죠. 자, 물체에 대한 그 표면의 느낌을 표현해 줄 수 있는데요. 자, 노이즈가 현재 0.5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매끈한 바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미끄러워질 때의 모습을 보면 매끈하게 그냥 밀려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컬리전 노이즈를 증가를 해준다면 바닥이 울퉁불퉁해지겠죠. 뭐 실제로 눈에 울퉁불퉁한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50 정도로 늘려줬습니다. 자, 확인해 보면 얘가 좀 삐딱하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30 정도로 설정을 해봅니다. 자, 역시 좀 삐딱하게 움직이죠. 한 200 정도로 증가를 해보고요. 자, 그러면 떨어지는 순간 뭔가 좀 돌출이 되어 있는 그 물체에 의해서 퉁 튕겨져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매끈한 바닥이 아니고 울퉁불퉁한 바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실제로 우리가 보는 이 물체는 울퉁불퉁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지만 그와 같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컬리전의 노이즈를 우리가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물체를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그냥 곧바로 그대로 떨어진 상태 그 위치에 머물게 하고자 한다면 지금의 컬리전 노이즈는 뭐 특별히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0.5였었죠. 자, 이 정도의 값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 되겠지만, 자, 떨어졌을 때 뭐 이렇게 다른 곳으로 튕겨져 나가거나 뭐 이러한 장면을 표현을 하고자 한다면 지금의 이 수치 필요합니다. 자, 가령 회전이 되는 팽이를 위에서 떨어뜨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뭐 실제 우리가 팽이를 그와 같이 위에서 떨어뜨렸을 때 그 떨어진 그 위치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그죠? 튕겨져 나가죠. 자, 그럴 때 지금의 컬리전 노이즈를 사용을 한다는 거 우리가 참고를 해주면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물체의 그 운동 에너지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는, 표현을 해줄 수 있는 다이내믹의 기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